안녕하세요. 뇌질환 유단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벌써 6년차가 넘어가는데요. 그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발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을 앓고 나서부터 이제 집에서 재활 운동을 하더라도 재발 때문에 재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초조함 속에서 계속 지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제약회사나 일본 병원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요. 1년 안에 재발 가능성은 8%에서 10% 정도 되고요. 5년 안에 재발 가능성은 25% 정도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년 안에 다시 재발이 올 것이라는 게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퇴원을 하고 1년 반 동안은 이제 뭐 혈전용해제도 먹으면서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1년 반을 지냈고 2년째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재활을 하면서 재발이 많은 병이기 때문에 재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뭐 술을 완전히 끊은 상태였고 뭐 담배는 못 끊었지만 그리고 제일 먼저 제일 중점을 줬던 거는 역시 체중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쓰러질 때 이게 마비가 왔을 때 당시에는 95kg였는데요. 퇴원하고 관리하면서 빼야지 한 게 74kg까지 75kg까지인가 뺐습니다. 75kg까지 빼고 나니까 힘이 없으니까 더 어지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2, 3년 차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몸에 이제 적응이 되고 약도 먹으니까 처음에 퇴원하고처럼 막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막 똑같이 생활한 게 아니고 2년 차부터는 이 재발성이 많은 병이니까 컨트롤 하면서 음식 관리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요. 환우분들이나 환우 가족분들이 봤을 때 특히 환우분들, 저랑 같은 병을 앓는 환우분들은 아시잖아요. 마치 고기 조금만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혈관에 뭐 고기 찌꺼기가 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체중 조절이 제일 1번으로 생각하고요. 첫 번째가 역시 체중. 저는 무려 아시다시피 거의 15kg를 뺐으니까요. 근데 이제 약간 어지럽다는 거,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거, 그리고 3년째 넘어들면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약간의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5가지 이상의 야채와 매일 5가지 이상의 야채라도 일본에서 권장하는 거는 350g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 우리나라 뇌경색이 이제 일본 말로 이제 노코소쿠라고 하는데, 일본 이 뇌경색은 아무래도 고령화도 오래된 나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고령화가 오래 경험이 많은 일본 쪽에 가서 사이트를 많이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본에서 권하는 거는 일일 소금 섭취량이 성인 남성 8g, 여성은 7g 이하, 고혈압 환자는 6g 미만,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재발을 방지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이 무조건 이제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죠. 뱃살. 그리고 매일 5가지 이상의 야채, 일일 권장량은 350g 이상. 그리고 생선류, 등푸른 생선, 그건 다 똑같고요. 뭐 이제 체중 감량이 다이어트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무리하지 않은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장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절대 뭐 담배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끊고 담배를 지금도 약간의 피고 있는데요. 제일 약한 거를 왜 피워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서울대학병원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들 25%가
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을 알아도 담배를 끊지 못한다. 그 25%에 제가 들어가는 거죠.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지내면서 항상, 이러다 재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재발률이 그만큼 높은 병이니까. 근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즘 들어서 정말 제가 이 마비가 오고 나서 한 3년 차 때까지 정말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라면이었는데 요즘에는 그저 엄두도 못 냈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마비되고 나면 막 뭐 이렇게 튀긴 음식이나 밀가루나 이런 거, 뭐 고기류나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또 쓰러지는 줄 알고 막 항상 예민해 있잖아요. 그만큼 재발에 막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태인데요. 먹는 거는 지금 요즘 저 일주일에 한 번 라면 먹는 낙으로 살고 있는데요. 요즘 라면이 뭐 이렇게 튀기지 않고 나오는 라면이 있잖아요, 면이. 거기다가 이제 파하고 마늘 많이 넣고, 거기에 뭐 버섯 많이 넣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닭가슴살. 처음에는 마트 가서 이렇게 크게 한 봉지씩 샀는데, 그게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제가 이제 반려견을 같이 키워서 반려견하고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면도 먹고 있고요. 지금 6년대 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뭐 6년 동안 계속 아침에 약, 스타틴 계열의 약, 그러니까 스타틴 계열의 약이라는 게 예방약이죠. 동맥경화. 결국엔 혈관인데. 근데 사실 스트레스는 계속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안에 8%에서 10%, 5년 안에 25%, 10년 안에 50% 정도 재발이 온다. 이미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같이 이제 뇌졸중 걸리신 환우분들이나 저나 일단 혈관이 망가졌으니까 뇌졸중도 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뭐 심근경색 쪽이 아니고 약간의 뇌경색이 와서 마비가 됐던 부분이 이제 운동을 해서 재활을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게 안심하지만 그래도 이제 재발이 된다는 그 압박 속에 살아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죠?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소금, 운동,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루에 걸었고 운동을 해서 지금은 85kg에서 84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쓰러질 때 당시에는 95kg였고 제일 이제 막 걱정이 되고 쫄아서 뺀 게 75kg, 74kg. 근데 그 중간치인 85kg가 가장 어지럽지도 않고 그냥 생활하는데 가장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일 소금 섭취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남성이니까 8ml 미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7ml. 그리고 고혈압 환자, 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6ml. 6g. 그러니까 8g, 저는 이제 8g에서 뭐 한 10g 정도 먹겠죠. 우리나라 음식이 소금기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비중을 두는 게 이제 등푸른 생선하고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해서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겪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제 저 연령대층의 방송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밥 해 먹기 귀찮잖아요. 누가 식구가 맨날 계속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은 나이 먹어서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재발될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집에 계속 혼자 있으시면 안 돼요.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집에 혼자 있는 게 정말 병을 키우는 겁니다. 집 앞에라도 왔다 갔다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네 이제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도 서로 그냥 얘기 많이 나누면서 주위에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뇌졸중이나 이런 병들 내가 딱 움츠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걸으면서 운동하시고 걸으실 때 사람 없는데 걷지 마시고 사람 많은데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지만 마스크 끼시고 사람 많은 이 길을 그래도 한 시간 정도 2시간씩 계속 걷는 건 어떤가 싶. 성인 남성은 소금 섭취량 6g 미만으로 하고 여성분들은 7g 이하, 그리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6g 미만으로. 그리고 체중 감량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느낍니다. 쓰러지고 나서 너무 한 15kg 빼니까 어지럽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지만 그 중간 85kg 정도 되니까 컨디션도 좋고 잠도 잘 자고 하지만요, 다시 이제 뭐 체중이 막 늘어나고 막 단 것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치맥 너무 먹고 싶죠. 근데 이제 튀긴 음식은 주로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항상 그 일본의 제약회사나 일본 병원에서는 물을 많이 비중을 다루더라고요. 자, 물을 마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다 보면 이거 혼자 하다 보면 재미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보다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